Preliminary Course 유닛 2의 13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품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각 품사별로 어법 문제와 연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명사인데 우리가 명사라면은 명사가 뭔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뜻하는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명사에는 topic, 주제, food, 음식, 그리고 mistake, 실수, message, 메시지, leader, 리더와 같이 그냥 하다가 아니라 뭐뭐한, 큰, 작은 이런 것도 아니라 딱 이름으로 떨어지는 사물을 가리키는 걸 명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명사에 대해서 명사가 무엇인지만 주의하는 게 아니라 명사가 문장에서 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가지는 특징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요. 명사하면은 기억해야 될 점이 바로 주목보입니다. 주목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목적어 역할이면은 목적어는 다양하게 있죠. 목적어는 사형식 동사, 여러분 사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목적어가 반드시 동사의 목적어만 되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어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고요. 보어의 경우에도 2형식과 5형식에서 각각 보어가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2형식일 때는 주격 보어, 5형식일 땐 무슨 보어죠?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렇게 띠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문장에 들어갈 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각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까지 잘 수행해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역할을 통사적 역할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아니라 통사적 역할. 통은 통제하다, 통치하다 할 때 control 할 때 통자를 이렇게 쓴다고 볼 수 있어요. 통치하는 역할. 나는 주어로서 쓰였어. 그러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겠어. 나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겠어.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한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수식을 받는다는 얘기는, 수식은 꾸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꾸밈. 왜 꾸며야 할까요? 그냥 안 꾸며도 살 수 있지 않나? 우리 요즘 코로나여서 집에만 있으면 사실 막 꾸밀 필요 없고 사람 안 만나면 안 꾸며도 되는 것처럼 안 꾸며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가해주기 위해서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부가라는 건 더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줄 때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형용사라는 그런 품사예요. 품사라는 거는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처럼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형태, 그리고 그릇을 그릇 품자라 그래서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는 형용사라 그랬는데, 또 형용사도 길이에 따라서 단어 형용사가 있고요. 구형용사, 즉 구형용사는 다른 말로 형용사 구라고 하고요. 또 절일 때, 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동사가 있는 애가 형용사 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시로 봤을 때는 예시로 봤을 때 여기서 뭐가 있을까? 여기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용사 절의 예시는요. The dish that we prepared was good. 이렇게 나왔죠. The dish that we prepared was good.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that we prepared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했다, 좋았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어미가 이제 한으로 끝나면서 앞에 있는 식사 이거를 꾸며주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dish는 식사로서 품사가 명사니까 이 절이 명사를 꾸며줄 때 그걸 형용사 절이라고 한다. 이름을 형용사 절이라고 붙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dish가 될 거고요. The dish가 될 거고요. The dish was good 인데 원래 기본적인 틀은 그거였는데 dish를 꾸며주기 위해 이렇게 절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절이 쓰일 때 이 절이 꾸며주는 거에 따라서 형용사 절인지 아니면 다른 절인지 그런 명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용사 중에서 우리가 숨겨진 게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분사라는 겁니다. 분사라는 거, 분사는 두 가지가 또 있죠. 뭐가 있죠? PP 형태가 있고 ing 형태가 있습니다. PP 형태의 분사를 우리가 무슨 분사라고 한다? 과거 분사라고 하죠. ing 형태의 분사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형태가 사실 이름을 결정 짓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하는 것도 역시 다르다 볼 수 있어요. PP의 경우에는 뭐뭐 된 이런 식으로 되어진 이런 어미를 띠면서 수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ing는 하는 이런 식으로 능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처럼 어미로 구별할 때 한국어로 옮겨봤을 때 뭐뭐인, 뭐뭐하는, 뭐뭐된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바로 공통점은 여기서 마지막에 쓰인 받침자음인 니은이라는 거죠. 된, 한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pp나 ing 분사로 쓴 거 예를 들어서 broken 하게 되면은 부서진 진 니은이 있구나 뭐 여기서 부서진 이걸 진으로 바꾸면은 니은이구나 알 수 있겠고 breaking 우리 막 CNN 같은 뉴스 보면은 breaking news 하면서 나오잖아요. breaking 그때 막 충격적인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때 ing를 썼다는 거 역시 충격적인 마지막을 봤을 때 이거 in이구나. 그래서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적인 개념을 이렇게 관련을 지을 때 형용사 하면 니은을 반드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구별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명사가 수식을 할 수 있는 명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적인 역할에 대해서 받고 수식을 받을 때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데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명사만 배운 게 아니라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 또한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명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이 명사가 문장에서 발현될 때 어떤 기능을 하기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The topic covered in the meeting is the environmental problem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볼 때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좌에서 우로 읽는 거는 맞는 거지만 covered가 오자마자 이걸 동사다 이렇게 취급을 하시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cover의 뜻은 보도하다 이런 보도하거나 다루다 이런 뜻이잖아요. 회의가 나오니까 다루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cover 자체가 원래 다루다였는데 여기에 ed가 있고 다루는 거는 잘 생각해 봤을 때 뭐뭐를 다루단가 아니면 그냥 다루단가 그럼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그렇게 볼게요. 우리가 농구를 한다 칩시다. 너 공을 참 잘 다룬다. 공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 얘기는 이렇게 ed형이 있을 때 ed는 과거가 되거나 과거 분사 즉 pp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과거 동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얘는 애초에 과거 분사 즉 pp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covered라는 게 pp라는 건 분명히 나오게 되겠고요. pp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명사를 수식할 때.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주제 다루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뤄진 이렇게 바뀌어서 진 우리가 생각했던 니은이 올 거고 in the meeting 회의에서 다뤄진까지가 하나의 구가 되면서 구라는 거는 단어가 지금 한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니까 두 개 이상이면 그건 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구나 해서 얘가 형용사 구구나 할 수 있고요. 앞에 있는 topic을 꾸미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제란 뜻을 가진 topic이 주어가 되는 거고 is가 동사가 되고 the environmental problem이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니까 SC, 주격 보어가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어 역할에 주제라는 명사가 잘 쓰였죠? 그리고 보어 역할에 있는 환경적인 문제, 이거는 명사인가요? 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핵 문제를 풀어봐서 약간 알겠지만 문제가 먼저 있고 환경적인이라는 단어가 문제를 꾸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칭이
형용사구가 아니라 명사구라는 겁니다. 명사구. 그래서 problem이 결국엔 수식을 받아요. 수식을 최종적으로 받는 애가 핵이라 그랬으니까. 핵이라는 건 무슨 구 이렇게 명칭을 붙일 때 무슨 자리에 들어가는 애를 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구다. 그러면 주격 보어 자리에도 쓸 수가 있네요. 주격 보어가 SC니까 증명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할 때 명사가 각 어느 자리에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두 번째 문장은 약간 다른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The child, 그 아이가 먹었습니다. ate all the food, 모든 음식을. set은 여기서 차리다 이런 뜻인데, 자, set은 아무리 봐도 차리다 같아요. ed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 과거 분사가 아니지 않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set도 원초적으로 동사였을 때 차리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는 친구들을 위해서를이 아니기 때문에 차리다, 친구들을 위해서를 차리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or his friends는 목적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맞는데 솔직히 없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지금 틀렸다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set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set은 뭐뭐뭐를 차리다인데 목적어가 없다는 거는 얘는 달리 말하면 set 원형, set 과거형, set pp형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pp형 즉 과거 분사로서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뜻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 아이가 먹었다 모든 음식을 차렸다 친구들을 위해. 이게 지금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 차렸다 동사식으로 본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다시 그 아이는 먹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차려진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아, 그러면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차려지니 모든 음식을 꾸며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set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과거 분사로 쓰였구나. 비록 set 원형과 pp형이 형태는 같지만 다른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마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법한 불규칙 동사표를 가지고 불규칙 동사를 숙지해두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숙지가 돼야만 고등학교 독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숙지가 안 된 사람을 솎아내고자 숙지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그거는 그렇고 차려진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러면 이것도 니은이니까 형용사구나. 형용사인데 단어가 여러 개. 그럼 뭐라고? 형용사 구구나. 형용사 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아까도 그랬어요. 아까도 형용사 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이제 공통점이 있죠. covered하고 set은 둘 다 원래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에서 시작된 형용사라는 겁니다. 과거 분사.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 있고,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후치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고 해서 후치수식을 받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제가 명사였으니까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food라는 거는 음식이고 모든 음식, 모든의 수식을 받는구나 해서 얘가 핵이니까 명사구가 되겠고, 이 명사구는 이 큰 문장에서 주어 먹었다는 몇 형식일까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니까 3형식. 3형식이고 뒤에 목적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번에는 목적어로 쓰였네요. 아까 우리가 주어 받고 보어 받는데 이번엔 목적어로도 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문장에서 뒤에 있는 for her mistakes에서 for이라는 게 있는데 뭐뭐에 대하여란 뜻이죠. 여기서는 위해서라기보다는 for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명사인데 두 단어니까 얘는 명사구겠죠. 자, 그러면 전치사로서 그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에 대하여 그녀의 실수, 에 대하여 앞에 실수가 있구나 해서 명사가 목적어로 쓰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다 우리가 지금 사형식은 안 봤지만 다뤘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사형식의 경우에 따로 예를 들어보자면
I gave her the doll. I gave her the doll I made 나왔을 때 gave가 사형식 동사, her이 간접 목적어 즉 I요, the doll 이게 직접 목적어 do, 그리고 I made 내가 만들었다가 인형을 꾸며주게 되겠죠. 그래서 I made도 역시 내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든이 돼서 니은으로 끝나는구나, 형용사구나 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절이구나. 그리고 명사는 그녀라는 건 명사인데 사실 명사랑 대명사는 역할을 같다고 볼게요. 애초에 대명사라는 건 명사가 한번 언급되고 나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명사도 인형이라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구나, 무엇을 주었는가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명사 포지션을 다 받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내용만 다르지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rammar points를 보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길었는데 우리가 다음 품사인 형용사에 대해서는 이미 다뤘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할 게 적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형용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형용사는 뭐뭐한 이런 뜻을 가지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건데 마치 예쁜 연필, 향기 나는 꽃 이런 것처럼 여기서 한정적인 용법은 다른 말로 전치수식이라고도 합니다. 전치수식이란 앞에서 수식한다. 전이 앞전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앞에서 수식한다. 서술적 용법은 후치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 형식 동사 중에 주격 보어가 있고 오형식 동사 중에 목적 보어가 있잖아요. 그때 보어로 쓰이는 거에 다른 말이 서술적 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태나 특성을 설명한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에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반드시 어떤 문장에서나 다 정식적으로 보어가 되진 않는 걸 수도 있지만 모든 보어는 서술적 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My grandmother has poor eyesight. poor이 나쁜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서 뒤에가 시력이 나오니까 시력이 나쁘다. 뭐 해석으로 하면은 우리 할머니는 시력이 나쁘다 이렇게 좀 종합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좌에서 우로 영어식으로 간다고 해보시면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있다. 나쁜 시력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다 볼 수 있죠.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걸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전치수식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갈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영어 시간, 학교 영어 시간은 좀 기싸움전이라는 게 있어서 갔는데 용어를 모른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물어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 본인이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가급적이면 먼저 숙지하고 갑시다. 물론 그런 거 없고 나 그냥 쌍 마이웨이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수식해주고 있고 It's a good car. 좋은 차다. 좋은 차. 앞에서 뒤로 수식하니까 서술적이다, 한정적이다, 즉 전치수식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something이나 something, somebody, everything, everybody, nobody, nothing 이렇게 특수한 애들 있죠. 정해지지 않은 그런 명사 계열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newer이라는 거는 더 새로운이란 뜻인데 더 새로운 무언가 분명히 한국어로 했을 때는 newer something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해야 되니까 뒤에서 앞으로 붙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더 무거운 거가 뒤로 간다는 영어의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어동사 관련해서 설명할 때 더 차근차근 알려드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장 이제 뒤에서도 볼게요. 나는 발견했다. 상자를 가득 찬 보물들로 들판에서. 여기서 가득 찬 보물들로 가득 찬 이게 있죠. 이게 뭘 꾸며주고 있다? 들판을 꾸며줍니까? 아니죠. 상자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걸 뭐라 그랬죠? 서술적 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술적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뭐 이 형식하고 연결짓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3번을 봤을 때 제시카 주어가 되고 제시카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 형식이 되고 걱정하는, 그래서 걱정하는 게 심경이기도 하고 제시카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주격 보어죠. 주격 보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룩스라는 이 형식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주격 보어로 인정받고 있고 그 자리에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걱정된 이것도 뭐 걱정하는 이든 된이든 니은으로 끝나고 그런 거니까 여기서 앞으로 꾸며주는 건 어쨌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니까 한정적인가요? 서술적인가요? 서술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되겠고요. 4번 문장은 오형식에서 나온 건데 의문문이어서 앞으로 갔지만 후가 원래는 consider의 목적어였어요. 너는 고려한다. 누구를 책임이 있다고. 이거니까 누가 책임이 있는가. 즉 OOC. 오형식 동사에 의해서 오형식 구성을 이루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responsible for the error에서 responsible이 무슨 뜻이다? 책임이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있는 형용사구나.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esponsible이 꾸며주는 건 후가 됩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게 원래 후가 여기 있었는데 의문문으로 인해서 앞으로 갔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시고 우리는 문제를 건너뛰어서 3번 부사 포지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사는 아마 여러분이 팔품사 공부하면서 동사와 함께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 단어 중 하나예요. 그 이유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 그게 어법까지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부사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싫어하는 여러분 지금 싫어할지 안 싫어할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never이나 hardly나 seldom 같은 이런 애들 막 빈도부사를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부정어들이 껴있는 자리가 바로 부사이기 때문이죠. 이 부정어들이 문장 처음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SV가 아니라 동사가 조동사와 동사로 나뉘어진 다음에 조동사가 앞으로 도치되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정어로 인한 도치라 그래서 나올 개념이고요. 여기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그리고 전치사구 혹은 절전체를 수식한다.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름 자체에서 뭐가 빠졌죠? 명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명사는 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빠른 토끼, a fast rabbit. 빠른 토끼가 맞나요? 빠르게 토끼가 맞나요? 빠른 토끼, 빠르게 토끼. 얘를 만약에 빠른으로 본다면 그거는 품사가 뭐다? 니은이니까 형용사다. 빠르게로 본다면 얘는 품사가 뭐다? 부사다. 그래서 빠르게 토끼는 말이 어색함을 통해서 명사를 수식할 때, 그러니까 토끼를 수식할 때 형용사로 수식을 하는 게 맞지 부사로 수식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을 예로 들었을 때 warmly, 따뜻하게 라는 부사가 어즈 같은 명사를 꾸며준다고 볼 수 없겠죠. 매니저 같은 걸 꾸며줄 수 없어요. 따뜻하게 매니저, 따뜻하게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매니저가 반갑게 맞아줬다.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갈 때는 따뜻하게 맞아주었구나. welcomed라는 행동, 즉 동사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식 관계 자체가 warmly가 welcomed를 꾸며줘서 동사 꾸며주는 건 구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사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1번에서 두 번째 문장처럼 I firmly는 확고히라는 뜻이고요. 확고히 믿습니다. 확고히 믿어요. 애매하게 믿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믿어요. 믿는 걸 꾸며주고 있잖아요. 대놓고. 내가 확고히가 날 꾸며주는 게 아니고 확고히가 그를 꾸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부사에는 사실 한정적 서술적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사는 어차피 서술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하고 관련이 있고 deeply가 이번에는 grateful, 감사하는을 꾸며줘서 부사가 형용사 꾸며줄 수 있구나 볼 수 있어요. 너무 멀리라는 거는 부사인데요. 이미 부사죠. 먼 아니고 멀리 부사. 너무가 멀리를 꾸며줘서 부사가 부사 꾸며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사이가 좋네, 형부 사이가 좋네, 혁명은 안 되네, 혁명은 모이면 혁명이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동은 괜찮아요.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여기서 뭐 in time이라는 거, in time은 시간 내, 시간 안에라는 뜻인데 안에 이거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경우고 thankfully라는 건 다행히도, 감사히도, 다행히도 나는 그럭저럭 갚았습니다. 내 모든 debt, 빚을 갚았습니다. 이 절 자체가 다행이란 얘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구나. 절 전체를 수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부사의 기능이고, 다만 기억해야 될 거는 부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어법 문제에서 형용사 vs 부사 이렇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떤 게 쓰여야 되는지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꾸며줄 수 있는 게 품사가 뭘까를 반드시 봐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빠르게 토끼가 아니라 빠른 토끼, 그런 식으로 형용사로 파악할지 부사로 파악할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며준 대상에 대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4번은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전치사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이끄는 것들이 나오고, 또 여기서 명사라는 거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 구, 명사절 또한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적어. 하지만 이 목적어는 삼형식을 말할 때 그 목적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about이 나오게 되고 목적어가 나온다면 이 절 자체를 생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문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는 주어 일형식 동사 돼서 이 문장 자체로도 완전하거든요. 굳이 뭐에 대해 불평하다를 말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전치사가 붙음으로써 일형식 동사였던 게 목적어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는 complained about 자체를 삼형식으로 본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얘가 필수 성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뭐 품사 안 틀리고 어떤 형식으로 묶든 간에 형식 자체가 몇 형식이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막 너무 FM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he succeeded in passing the test처럼 in 다음에 동명사 구가 나왔어요. 동명사잖아요. 통과하기니까, 통과하기에 성공했다니까. 이것도 in 다음에 동명사 구 쓸 수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구라는 건 여러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가 붙는다 그랬어요. We talked about who should do the task. 누가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이거는 동사가 엄밀히 포함이 돼 있죠. about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일 텐데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죠. 그럼 얘는 이름이 명사 플러스 절, 명사절이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about 뒤에 나온 절은 명사절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명사절, 근데 뭐 때에 따라서 의문이니까 누가 무엇 누가 언제 이런 건 다 의문이니까 의문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거를 현대 문법에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치사는 의미별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뭐 뜻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전치사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한정된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뜻은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경우가 다행히 많습니다. 다만 instead of 같은 건 약간 빈도가 낮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뭐뭐 대신에. 그래서 일하러 가는 대신에 하루 종일 침대에 서 있었다. 방콕인지 아니면 뭐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 이런 거겠죠. 전치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사항들은
의미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 다음에 뭘 써야 되냐 이런 걸 기억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했을 법한 예를 들어서 1998이면은 이 앞에 on을 써야 되는지 in을 써야 되는지 at을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사실 안 물어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 전치사를 활용을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물어볼 수 있다는 점. 예를 들면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They discussed lunch menu. lunch menus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들은 discuss가 뭐죠? discuss 하면은 뭐뭐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뜻이죠. 논의했습니다. 내가 지금 about을 안 썼는데도 뭐뭐에 대해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 얘기는 about을 또 쓰면은 어떻게 되냐? 뭐뭐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되죠.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그거는 버벅이는 거지. 디스커스의 경우에는 뭐뭐에 대해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about을 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써야 하는지 또 쓰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하고 관련이 되는 거냐? 전치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앞에 쓰인 동사가 몇 형식인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동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전치사만 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 품사라는 거는 전치사, 난 전치사 마스터했어. 난 명사 마스터했어. 난 형용사 마스터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공무원 시험 영어 준비할 때 공무원 교재에 형용사 문제, 전치사 문제 이렇게 따로 나오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막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총체적인 독해를 해서 총체적인 수능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독해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 품사들이 어떠한 시너지를 내는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그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다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전치사에 대한 설명이었고